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 동안 진행하는 마켓레벨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항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먼저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있었던 외국인 매도,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외국인 매도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아시아 시장을 흔들었던 게 S&P의 홍콩과 중국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뭐 이런 전망에 대한 쪽이 좀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에 대한 전반을 흔들었다라면 오늘은 뭐 외국인에 대한 매도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매수에 대한 쪽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은 매도 금액이 크지 않음에 따라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인 형태에 대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는 이제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국 시장에 대한 쪽도 지금 플러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 대한 쪽도 이제 전부 다 플러스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유가에 대한 흐름에 대한 쪽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도 최근에 이제 유가가 계속 밀리는 형태에 대한 흐름인데, 유가가 이제 밀림에 따라서 뭐 SK 이노베이션, SK S-Oil 이런 종목들에 대한 조정, 그리고 뭐 현대차,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조정에 대한 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여전히 제약바이오에 대한, 특히 중소형 제약바이오에 대한 강세가 네. 시장에 대한 쪽을 이끌고 있고, 또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3월 수출에 대한 쪽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얘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3월 수출 동향에 대한 쪽도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우란 효과에 대한 쪽 때문에 네. 지금 화장품주들이 또 시장에 대한 쪽을 주도하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 잠깐 체크해 주셨는데요. 외국인이 오늘 한 100억 정도 순매도. 그래도 지난 금요일 날, 목요일 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국내 기관도 좀 쉬고 있는 모습, 연기금만이 소폭의 순매수 보이는 것 정도 시장의 움직임이 되겠고요. 몇 가지 뭐 체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오늘 보면 특별하게 뭐 올라가는 것도 별로 없고요. 특별하게 내려가는 것도 없고, 제가 보기엔 좀 그러네요. 네. 뭐 굳이 따지자 그러면 몇몇 재료 관련된 것들, 저희 방송에서 얘기 많이 나왔던 것들이 좀 올라가는 게 있어요. 특징주를 보면 디오 같은 것이 사상 최고 가격에서 굉장히 가고 있고요. 잠시 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어찌되었건 돌풍은 돌풍이죠. 어찌되었건 모델 S가 27만 6천 대가 지금 주문이 들어갔거든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몇 명이나 샀는지 모르죠. 유명한 사람은 이찬진 씨 있죠. 네. 예전에 아리랑글 만들고, 맞죠? 네네. 그리고 김예 씨의 남편이 딱 해갖고 인증해서 올리고, 그러면서 27만 6천 대.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관련된 것들은 삼성 SDI가 1.6% 올라가고요. LG 화학이 2.2% 올라가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그보다는 저는 이제 NS라는 거 보고 있는데, NS가 7.42%는 올라가고, P&E도 오늘 아침에 올라가던데, P&E가 요새는 안 맞는데, P&E 다 5% 그 정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이 일단 전반적인 뭐랄까요, 시장 전반적인 흐름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벌써 이분이 오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하는 시간 먼저 좀 땡겨서, 왜냐 바쁘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나가면서 뭐라 하는지 알아? 다음 달에 또 봬요. 다음 달에 또 배유. 네. 이분 청도야? 네네. 충청도 분이죠? 네네. 진짜? 네. 말투가 충청도 분이네. 오늘 있잖아요. 오늘 이슈는 딱 이거, 오늘은 저부터 하겠습니다. 테슬라? 앵커부터. 앵커? 네, 앵커 리포트부터 하겠는데요. 오늘의 이슈는 딱 이거죠. 이거에 대한 모든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인데요.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저도 깔끔한 오늘 준비해 왔어요. 이게 바로 오늘 모시는 것이 바로 모델 S, 모델 3인데요. 네, 모델 3인데, 사실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스 모델 35,000달러예요. 베이스 모델 35,000달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4천만 원 되죠. 근데 이제 베이스 모델을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있긴 있죠. 근데 베이스 모델에 당연히 여기 세금도 붙고, 여기서 무슨 모두 들어가고, 옵션도 들어가고, 무슨 뭐 20인치짜리 모두 들어가고, 막 딱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평균 사는 거 보면 42,000달러 정도 사지 않겠느냐. 평균 가격이 그렇게 지금 일단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2초마다 한 대씩 팔렸다 그래 얘기하잖아요. 한 3시간 전에 앨런 머스크가 직접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날 자정 기준으로 27만 6천 대가 주문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전부 다 사자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할 수 있고, 이성 교수도 할 수 있고, 우리 시청자님들도 지금 여기 들어가서 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우스 코리아 항목이 있거든요. 사실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냥 무조건 돈 내냐 그러면 1,000불을 디파짓을 해야 돼요. 네. 카드로 결제하는데 나중에 보고 나서 한 번 해봤다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1,000불 리펀드 해줍니다. 100% 리펀드 해줘요. 이게 나쁜 놈이면 먹고 도망간 놈이 있겠으나 네. 먹고 도망간 놈은 없겠지 설마. 네. 모르죠.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27만 6천 대가 되겠고요. 27만 6천 대면 어느 정도 되겠느냐 금액으로 보면 곱하면 나오잖아요. 27만 6천 대 곱하기 지금 보면 얼마야? 4만 5천, 4만 2천 달러 정도 하면 100억 달러가 매출이 나옵니다. 100억 달러가 찍혀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곧 50만 대가 돼서 200억 달러 매출은 가뿐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100억 달러면 감이 안 온단 말이죠. 감 와요? 100억 달러 뭐 아니,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오잖아. 네네. 일단 테슬라 매출 어느 정도 궁금하잖아. 네네. 테슬라가 매출 일으킨 것이 3년 됐어요. 2013년부터 물건이 나왔거든요. 2013년, 14년, 2015년 합쳐서 93만 달러, 93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매출을 넘는 거가 지금 100억 달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거기까지 얘기했고요. 줄 서는 사람 나왔습니다. 줄 서는 사람이요. 이거는 줄을 안 서도 돼요. 집에서 해도 돼요. 여기서 한다고 해서 돈 더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오바해서 줄 서고 그래? 그거는 그래도 혹시 네네. 모르니까 네네. 안 될까봐 집에서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 있잖아. 내가 알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폰 이후 이런 거 거의 없다. 네, 나오는 거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뭐 왜 인기냐? 뭐 이제 절반 가격 얘기하는 건데 왜냐하면 보통 테슬라의 모델 S 이런 것들 비싼 것들이 보면 보통 8, 9만 달러 훅 가거든요. 그래서 절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200마일이 충전해서 한 번 가는데 200마일이 간다니까 300km 이상 가는 거죠. 정확히 하면 320km 정도 가는 건데 그 안에서 들고 날고 있는 건데요. 각종 보조금은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2천만 원 초중반 때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 제주도 이런 데 많이 주는데 이렇게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 모델 3 직구하는 거만 얘기 나오는데요. 이게 보면 이제 관심 있는 게 주가잖아요, 주가잖아요. 지금 테슬라는 작년 여름 이후에 20%가 빠졌습니다. 최근에 조금 살아나고 있는데요. 오늘 3.4%가 올라갔어요. 3.4%. 근데 지금 보시면 테슬라에 대해서 논란이 엄청 많아요, 지금 주가에 대해서.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테슬라의 목표 주가 평균이 지금 가격이에요. 예? 목표 주가랑 평균이 지금 같습니다. 지금 가격이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지금 20만 대 이상 팔렸다니까 어떤 사람 또 CNBC 같은 경우는 레포트 제목이 테슬라를 사서는 안 될 20만 개 이유. 그러니까 주식을 말하는 거 주식. 네. 그러니까 비싸다는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 상고적으로 보면 흔히 모멘텀 주식들 있잖아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28배 정도 나옵니다. PR이요. PR이 28배 나오는데요. 그 테슬라는 현재로 보면 PR이 나올 수가 없죠. 계속 적자였으니까요. 근데 지금 컨센서스는 올해 빠르면 2분기부터 흑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조금씩. 그럼 그걸 계산하면 280배 정도 나옵니다. PR이요. PR이 280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관련 주식이 좀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좋으냐 나쁘냐면 저는 테슬라 이 차도 살 마음이 있고 주식도 살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제 개인적 얘기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 적자하고 앞으로 흑자 난다는 논리잖아요. 네네. 그리고 270배 해주는 건데 좋다 이거죠. 대표님은 삼성 SDI랑 LG 화기잖아요. 삼성 SDI 2차 전지 대형 흑자 나나요? 흑자 안 나잖아요. 안 나죠. 안 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올해 하반기인데 자꾸 늦춰서 회사가 내년도 하반기 흑자 얘기하거든요. LG화학도 2차 전지 대형 흑자가 안 나잖아요, 지금요. 네네. 그러니까 비슷한 경우예요, 비슷한 경우. 비슷하잖아요, 지금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GM에서 이제 볼트 그거 하면서 발표할 때 가격이 공개가 되겠고 돼갖고 이제 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 하여튼 비슷한 상황이란 말이야. 네네. 그러면 이 두 주식은 테슬라가 지금 또 확 올라가면 같이 갈 수 있겠죠. 그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올라가는 NS나 P&E 솔루션 이런 것들은 이제 배터리 제조업체잖아요. 제조의 부품 설비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네. LG화학에도 갖다 대고 NS 같은 경우는 이제 윈싱인가 완싱인가 중국 회사이거든요. 네. 중국에 갖다 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재료로서의 모멘텀은 있겠죠.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선언을 하고 있으나 저는 된다고 보고 있으나 테슬라가 된다고 보고 있으나 지금 워낙 말들이 많다. 근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가 안 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도 테슬라가 무슨 소리냐 지금 테슬라가 주식이 싸 보일 거다 얘기하는 거가 지금 웬만한 사람들 웬만한 지금 외신이나 이런 데 보면
4월 1일 이전에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안 팔릴 거라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많이 팔릴 거라는 예측을 못했던 게 지금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발칵 뒤집은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러다 지금 된다는 애들의 논리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총 매출 90억 달러인데 지금까지 한 것만 하더라도 100억 달러고 조금만 하면 200달러의 잠재 매출이 나올 거라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면 그게 또 바로 주가로 가느냐?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설비를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설비를 계속 들어야 돼, 지금요. 네. 당연히 증자를 해야 되겠죠. 뭔가 했어야 됐잖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왜냐하면 지금 20만 대 있죠. 지금 한 달에 얼마 팔리는지 아세요? 테슬라가요? 대충요? 테슬라 얼마 팔립니까? 한 달에 2,500대 팔려요. 2,000, 3,000대 팔리거든요. 그러면 1년 내내 봤자 3만 대, 4만 대 팔리던 회사잖아. 20만 원 어떻게 찍어내? 그러니까 지금 설비는 안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시장이 많이 바뀔 거고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것 때문에 제일 짜증나는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뭐요? 현대차죠. 왜냐면 BYD는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BYD에 이번에는 BYD E3에 E6인가의 그 400이란 모델. 그게 지금 인기 있는 건데 400km를 가는데 완충하는데 16시간이 들어서 보조금이 안 들어서 우리나라 해당이 없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이거 완전 보조금 해당되거든요. 지금 이게. 네. 10시간인가 8시간인가 충전하고 이게 320km 가는 거거든요. 200마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이제 하는 사람이 사는 거죠. 지금 이게 주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이게 뭐 싸고 비싸고 사겠어. 그냥 정말 얼리 어답터로 나 샀다 이거 자랑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대 입장에서 보면 급해지죠. 그래서 현대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보기엔 훨씬 더 빨리 더 기술 개발해야 될 거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게 앞으로 지금 여태까지 한 달에 2,000대 팔리던 데랑 20만 대가 되면 한 달에 얼마가 생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확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일단 오픈빨이니까. 오픈빨이죠. 오픈빨이니까. 네.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 달 후에도 이제 과연 이제 얼만큼 월간 팔릴 수 있느냐. 아직은 선주문이니까 더 이상 주문 받아도 네. 욕먹지. 그러니까. 생산을 못하는데 어떻게 주문 받아?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는 사람들이 빨라야 지금 늦게 하는 사람은 2019년 얘기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 기준을 보면 찍어낼 수가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수량을.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대로 가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충전 방식이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 이 부분도 또 하나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8시간, 10시간 충전하는 거 기다리는 거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없죠. 그죠?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너무 충전이 느리다. 이 부분이고 국내 같은 경우는 아예 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국내를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해외에서도 이제 과연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 하여튼 보시면서 시청자분들 하여튼 이런 이슈가 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게 삼성 SDI는 저는 LG를 선호하지만 이게 올라갈지 안 올지는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다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비교한 건 맞잖아요. 네네. 적자 회사고 적자에서 그 사업 분야의 적자고 그런 논란이 있다. 그래서 이게 첫날은 첫날이었는데 지금 첫날하고 주말까지 나온 게 지금 27만 대가 찍혔기 때문에 토요일까지요. 이게 오늘부터 해서 테슬라 주가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지금요. 훅 떨어질지. 왜냐면 지금 목표 주가 평균이 지금 220-30달러고요. 가격이 220-30달러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만 떨어져야 되는 주식을 팔아야 되는 사면 안 되는 20만 개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오늘 예를 들어서 10% 올랐다. 예를 들어서 10% 올랐다면 제가 봤을 때는 LG화학도 확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근데 반대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테슬라가 5%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거 오늘 올라가는 거 다 떨어질 거요? 이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하여튼 저는 있는 거 사실관계만 말씀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보셔야 될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의지랑 전혀 상관없고 우리나라 정책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삼성 SDI, LG와 NS가 우리나라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거 좀 봐주세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면세점 갖고 다들 이제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우란이 한국에 와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신규 면세점에다가 다들 그 신규 면세점으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고서 상당히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신규 면세점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이제 면세점 매출, 신규 면세점 매출이 얼마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허용 여부를 결정지지 못한 가운데, 그죠? 그러니까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면세점이 다 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면세점 일단 들어가면 매출은 무조건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면세점은 흑자를 안 봐도 면세점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면세점이라는 의미 때문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인건비 부담을
그 부담을 이유로 면세점 추가 특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신규 오픈 면세점도 예상과는 달리 이제 저조한 매출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매출이 당초 목표치 10% 수준에 대한 쪽에 지금 못 미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부 해외 명품 브랜드를 제외하면 매장 인테리어 비용, 공사비, 판매 직원 인건비 등을 협력업체가 직접 다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면세점 측은 매장의 직원의 자리를 비우지 않게끔 항상 상주시켜 고객이 올 때 바로 응대할 수 있도록 유지하라고 요구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죠. 네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왔는데 뭐 사람도 없고 이러면 내가 내 입장에서는 사고 싶어도 안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가장 작은 매장도 최소한 3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네. 매장 유지가 사실상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면세점 매출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관련 협력 업체들이 이제 불만을 상당히 많이 토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이제 그 공항 면세점 같은 경우가 이제 또 그 미운오리 새끼 수익성 악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김포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이찰이 유찰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김해? 있습니다. 예, 김해 김포. 김포는 그거 알고 있어요. 네네. 유찰. 가보신 분 알잖아요. 거기는 예, 예. 그냥 동네 세븐일레븐보다 작아. 예, 예. 그래서 최소,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임대료가 롯데신라가 지금 보게 되면은 운영 중인 면세점 DF1, 그 다음에 DF2 구역이 5월 12일로 특허가 만료가 되는데 공항공사에서 이제 임대료로 295억 원, 233억 원 유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최소 김해공항 같은 경우도 최소 임대료가 427억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김해는 내가 안 가봤으니 몰라. 예, 암만 팔아도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295억 원, 233억 원. 여기 김포공항에서 국제선 네네. 타시면은 제 말씀 들을 거예요. 네네. 약간 뻥 같지만 동네 그 세븐일레븐 3개 넓이 네네. 그것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저렇게 비싸니.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답이 사오면서 안 저 나오는 바로 거죠. 앞에 가면 롯데 있고 네네. 거기 엄청 크잖아. 바로 예, 예. 거기서까지 그걸 왜 사?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공항 면세점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적자를 시내 면세점에서 메우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건 워낙 그래서 지금 건데. 예, 임대료 들어가는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공항 면세점 들어간 쪽도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쪽도 그 지금 면세점도 신규가 지금 이제 막 풀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 나오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이십니다.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특정 주식을 얘기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네네. 그래서 어떤 분이 뭐 디오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위험하죠. 네. 디오 단타 위험하죠. 이거 단타에서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위험한데요. 그건 뭐 제가 그건 모르겠고 그야 뭐 우리 제필이 형님 때문에 알게 된 건데요. 제가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제가 화면요. 이거는 어디 자료냐면요. 나중에 이성규 교수에 써요. 제티오는 찾아내잖아요. 뭔데요? WHO. WHO는 어디니? WHO. 월드 헬스 예. 오르가나이제이션. 네네. 세계 보건기구잖아. 네. 세계 보건기구에서 나올 수 있는 최신 자료입니다. 네. 인구 1000명당. 왜 디오 같은 거가 왜 올라가는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잖아요. 왜 미국에서 치과 관련 주식이 올라가는지.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 있는데요. 여기에 모든 게 다 설명되어 있어요. 이거 화면 잘 보세요.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 경제방송 어디도 나온 적이 없어. 진짜로. 예? 제가 보이죠? 시청자님 제 마우스 보인다 그러면 1번 쳐보세요. 마우스 보인다. 마우스 움직이는 보인다. 찍어보겠습니다. 여기 쫙 찍어보세요. 숫자 나오죠? 캐나다 1000명당 몇 명이냐는 거야. 덴티스트가 1000명당 치과 선생님 몇 명. 안 보이나 봐. 안 보여요. 안 보여? 네. 1.26명. 인구가 1000명당 치과의사 선생님이 1.26명이 1.6명. 예, 잘 보셔야 돼요. 미국이 얼마냐? 미국에 1.62명. 브라질도 은근히 많아요. 브라질 1.2명 이렇게 나오죠. 우리나라가 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치과의사 선생님들 먹고 살기 힘들다면 많이 해요. 치과 선생님 너무나 많다고. 들어가 숫자 가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얼마냐면 우리나라가 이거 너무 키웠나? 우리나라 나오죠. 0.45명 1000명당 0.45명. 예? 일본이 10명 0.8명.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치과의사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60%밖에 안 돼 아직이요. 예? 심지어는 북한도 0.3명 나옵니다. 여기 숫자가 맞고 틀리고 하네. 북한이 0.366명. 그러니까 북한도 치과의사가 많은 거예요.
우리보다 적지 많은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린다. 이 자료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WHO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제가 늘 말씀드렸죠. 중국에 치과 의사 없다고. 네. 치과 의사 없으니까 도시화되면서 치과병은 막 우리나라도 한때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치과가 서울대, 연대, 경희대 정도밖에 없다고 요즘 치과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거가 중국도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예요. 보세요. 중국 몇 명입니까? 0.09명 있죠? 제가 이 자리 어떻게 찾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찾았겠어? 구글? 아니죠. 미국 뉴스 보다가 찾았죠. 미국은 CNN인가 CNBC 이렇게 보는데 중국이 그 치과 얘기 많이 하면서 WHO 자료 들먹이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찾아냈죠. 이걸 같은 거예요, 지금요. 여기에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보면 미국에서 치과 관련주들 많이 올라가거든요. 치과 관련뿐만 아니라 뭐 미용과 관련은 많이 올라가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런 그림을 보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기가 막힌 자료가 어딨어. 다시 한번, 이번에 3번 한번 쳐보세요. 3번. 아니, 3번 아니야. 1번 쳐보세요. 1번. 여전히. 3번이면 기분 나빠. 1번 쳐주세요. 이양영 앵커 정말 대단히 열심히 한다. 예. 예. 몇 년도 자료가 딱 지정하니까, 개명님 써있잖아요. 개명님 써있으면, 여기 보면,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WHO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최근 연도 조사한 거예요. 왜냐면 통계가 없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중국 옛날 자료는 옛날 자료야. 인정해. 그렇지만 이거는 WHO 자료입니다. WHO 자료. 예? 누가 제가 특정 증거사 하면 말도 안 믿어. 믿지도 않아. 네이버 믿지도 않아. WHO 자료다. 네, 하나 더 봐주세요. 뭐 보고서 하나 보고 갈까요? 네, 보고서. 네. 네네. 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코너 들어가는데 오늘 레포트 어떤 거 볼까요? 삼성에서 이제 나온 보고서였는데 지난주에 지금 보게 되면 메가트렌드 2020에서 인공지능, 자동차 그리고 그 인간 이런 주제로 일단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GPU 시대, 인공지능 로봇과 자율주행이 이제 관심사항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핵심은 클라우드. 그죠? 연산 능력에 대한 쪽으로 이제 모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제 접근 방식에 대한 차이가 좀 필요하다. 알파고에 대한 선전, 이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은 그만큼 축적된 데이터와 학습 결과에 기초를 하기 때문에 많은 스토리지를 요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수요는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추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메모리 가격이 내려가고 뭐 반도체 안 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수요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런 얘기에 대한 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 때문에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이제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인공지능에 대한 쪽, 뭐 알파고, 딥마인드 이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해서 들으셔서 아실 텐데 2016년도부터,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IBM 같은 경우가 이제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IBM에 대한 방식과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IBM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 또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뭐 2016년 알파고 때문에 아마 더욱더 활성화됐을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산업용 서비스용 로봇 현황에 대한 쪽이 증가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용 로봇 시장은 없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버틀러라는 인공지능 앱과 그런 로봇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큰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시장이 새로운 시장으로 커져 나갈 거다라는 얘기에 대한 쪽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조금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놓고 보셔도 이 자율주행 자동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3년 안에 올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 자율구매 자동차에 대한 구매 의사가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가능성 있는 제품이 나오면 얼마든지 판이 뒤집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선호도 1위는 구글, 그 다음에 선호도 2위가 닛산입니다. 닛산이 지금 2위고요. 닛산 리프가 지금 보게 되면은 자율주행,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닛산 리프에 대한 그 인식이 이제 상당히 좋다라는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한 쪽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겠고요. 무인 자동차가 보편화되면 현재 물동량을 고려할 때 기존의 10분의 1 수준의 차량 대수만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 차량 대수의 10분의 1밖에 필요하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동차가 양적인 성장에 대한 쪽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해 주는 거겠죠. 보여드린 그 비슷한 얘기를 가트만 레터에서 나왔던 게 바로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양적인 성장에 대한 차를 안 산다니까 지금. 예,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겠고요. 2030년까지 자동차 시장이 성장하게 될 것으로 보는데 이는 신흥 시장의 성장에 기인하고 있다. 2030년 이후에는 전체 시장이 아예 싱크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대한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차세대 자동차 산업을 누가 빨리 여기서 선점하느냐. 이쪽에 대한 쪽이 이제 관건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분 여기서 마치고 아까 어떤 분이 그 링크 찍어달라는데 제가 그 페이스북 페이지 링크 잡아드렸으니까요. 거기 돌아서 찾아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 자세히 들어가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네, 1분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